네, 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단어는 인수분해 두 번째 단원이고요. 이제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들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고, 자, 오늘 할 부분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하지만 이제 조금 식들이 조금 복잡한 식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그런 개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냥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그걸로 묶도록 했었잖아요. 또 이제 이 복잡한 식에서는 공통 부분이 눈에 보이면 그냥 그거를 전개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 공통 부분은 우리가 치환이라는 좋은 수학적 기법이라고 할까요?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조금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보기차식이라는 식이 있어요. 보기차식. 즉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4제곱 공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풀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x제곱을 뭐 대문자로 치환을 해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돼서 얘가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될 때겠죠. 자, 그런데 이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식을 하냐면, 자,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식을 우리가 x 4제곱 그리고 이쪽보다는 이제 여기 b가 문제가 되겠죠. 이 식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완전제곱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엇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 내가 이 두 개 가지고 완전제곱을 만들었다. 그런데 뒤에 이 2차 항들이 뭐 남거나 좀 부족한 식이거나 뭐 그런 식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2차 항을 가지고 마이너스를 해서 합차까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최고차 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생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보이면 괜찮지만 이게 뭐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플러스가 나오면 이 부분이 플러스가 돼버리면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인수분해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하고 그리고 합차 공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와 합의 공식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 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문자로 표현된 식이 있어요. 이제 x 2차 그리고 xy가 있는 항 그리고 y 2차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3차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차수가 서로 다를 때는요. 만약에 차수가 다르다면 아무래도 높은 차수보다는 낮은 차수를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차수가 모두 똑같다. 문자들이 뭐 x제곱, y제곱 이런 식으로 또 x제곱, y제곱, z 이렇게 있다면은 차수가 낮은 z를 기준으로 우리가 묶어보고 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다시 또 x에 대해서 또는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정리해보고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도 돼.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그럼 지우고 또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또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수가 다르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차수가 낮은 걸 기준으로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정리를 하는 거죠. 내림차순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수가 모두 똑같을 때가 있어요. 차수가 모두 똑같다면
뭐 어느 한 문자로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A, B, C라면 A를 기준으로 X, Y, Z라면은 X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잘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긴 하지만 가끔은 뭐 좀 A하고 B가 있는데 C의 부호만 좀 다르다. 그럴 때는 C로도 한번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잡한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즉, 유형별로 이제 거기에 맞는 식들이나 또는 어떤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에서는 우리가 보통 2차, 3차 또 이제 4차 이상인 식들도 있을 텐데, 자, 인수정리라는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인수정리는 우리가 앞에서 나머지 정리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 인수정리, 즉 나머지가 없는 것, 즉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잡는 거죠.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그 fx 어떤 식을 제가 fx라고 기준으로 한다면 그 fx의 0이 되는 x 값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숫자를 대입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x값을 알파다라고 찾았다면 그 문자를 이용해서 자, 얘는 1차식입니다. 자, 1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바로 조립제법이죠. 이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또 몫을 구합니다. 자, 얘를 식으로 적어보면은 자, 이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0이 되는 값을 내가 찾았다면 자, fx라는 식은 x-알파 그리고 qx 이런 식으로 곱으로 나머지가 0인 거니까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자, 이제 qx를 다시 확인을 해서 이 식이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 qx에 있는 식도 인수분해를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건 뭐다?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서 그리고 문제를 푼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식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통 요 알파 값을 우리가 어떤 식인지 찾아야 되는데 그게 그 알파 값은 일반적으로요. 문제를 보다 보면 최고차항이 있을 거고 상수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고차항 개수가 있을 텐데 그 개수의 약수들 그리고 또 분자는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들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구한다, 식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은 자 4x의 세제곱 뭐 플러스 뭔 식이 있고 여기가 2가 됐다.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4입니다. 그럼 4의 약수가 1, 2, 4죠. 그리고 상수항은 2니까 약수가 1, 2이기 때문에 자 1분의 1, 1분의 2, 2분의 1, 2분의 2, 4분의 1, 4분의 2 이런 식의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찾는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풀마 1, 풀마 2, 풀마 3 이 6개 숫자를 대입을 하면 정말 웬만하면 나옵니다. 90% 이상 0이 되는 값이.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무슨 숫자까지 봤냐면은 풀마 4, 풀마 6까지 본 적은 있어요. 물론 분수들도 나옵니다. 분수들도 나오기도 해요. 자, 이 분수들은 언제? 이런 식처럼 최고차항 개수가 더 클 때, 상수항보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 2, 3, 풀마 1, 2, 3, 이 6개 내에서 대부분 되고요. 이제 상수항이 여기 개수가 1이고 상수 3인데 2는 넣으면 안 되겠죠. 1이나 3을 대입해서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보통은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켤레근 성질, 그 켤레근 성질의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 단원 배울 때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자, 우선 인수 정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통 부분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주고요. 자, 보기차식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보기차식을 할 텐데, 자, 이 부분을 봤더니 우리가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가 됩니다. 즉,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은 먼저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을 생각을 합니다. 즉,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잡아서 완전 제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x 4제곱 플러스 9예요. 그러면 이 안은 플러스 6x 제곱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2x 제곱이었기 때문에 이 식이 왼쪽에 있는 식과 똑같으려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9면 자, 마이너스 6x 제곱도 완전 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왼쪽에 있는 식이 똑같으려면 이쪽은 플러스 8x 제곱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합차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이걸 떠나서 이 부분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냐면 요 위에 있는 식을 봐본다면 자, 얘는 4는 2의 제곱이다 보니까 2x의 제곱 그리고 얘 식은 완전 제곱식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 9는 3의 제곱이니까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떤 수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수의 제곱 합차 공식을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죠. 자,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완전 제곱식 그리고 두 번째 합차 공식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신다면 자, 합차 공식은 한 식은 더하고 한 식은 빼는 거죠. 자, 여기는 2x가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 다음 식은 얘를 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식을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고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기차식 풀이하는 방법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수분해는 이렇게 활용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자, 차수가 A도 B도 C도 다 2차 이런 식이 될 때는 한 문자로 통일을 시킬 건데 먼저 전개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의 제곱 B 플러스 A의 제곱 C 마이너스 B의 제곱 C 마이너스 AB의 제곱 자, 플러스 AC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은 0이에요. 자, 그냥 똑같이 그냥 써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알파벳 순으로 맞춰서 쓴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나는 A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먼저 A의 제곱 내림차순으로 할게요. 그러면 B와 C가 공통이고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과 이 식이 A의 1차식이죠. 자, 이 부분을 또 해보면 자, 마이너스 하고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리고 A 자,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A가 없는 즉 A에 관한 식에서 상수항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을 봤더니 BC가 공통이죠. BC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BC로 묶어보면 자, 마이너스 BC로 묶습니다. 아, 여기 식이 마이너스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이 식이 마이너스 B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야 식이 맞죠. 그럼 이 두 부분을
마이너스 BC로 묶어봤더니 B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A의 1차항 부분을 보면 얘도 B 플러스 C와 B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셔야 되죠? B 플러스 C, B 플러스 C, B 플러스 C. 즉, 공통입니다. 인수분해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B 플러스 C로 묶어본다면 나머지 A의 제곱, 나머지 이 부분이죠. 마이너스 부호 포함하셔야 되고요. B 마이너스 CA 그리고 이 부분 마이너스 BC. 자, 이렇게 또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부분을 봤더니 A와 A 그리고 B와 C로 본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곱하면 마이너스 BC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B와 플러스 C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맞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결국 얘는 B 플러스 C와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돼요. 그런데 얘는 맨 처음에 삼각형의 세 변이라고 했죠. 삼각형의 세 변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변들은 양수가 돼야 돼요. 모든 변들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양수와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고요. 양수와 양수니까 플러스. 즉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같다. 그러면 얘는 어떤 삼각형이냐? 바로 A와 B가 같은, 자, 두 변이 똑같은 건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응용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이런 도형을 사용한 응용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번으로 어떤 문제이냐면은 인수정리를 활용을 하는 문제예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x에 대한 3차 방정식 어떤 px가, 자, 3차 방정식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그런데 그 3차 방정식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넣었더니 0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px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자, 이걸면은 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x-2분의 1. 그쵸? 그리고 qx가 원래는 여기에 qx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것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두 한꺼번에 적어준다면 x-3분의 1 그리고 x-4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최고차항을 a로 잡는데, 자, 최고차항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a는 1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x는 이 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 뭐죠? p1을 구하래요. 즉 x가 1일 때의 값이죠. 자, 그럼 여기 px 자리에 1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1-2분의 1 그리고 1-3분의 1 그리고 1-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p1의 값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인수분해는요 정말 많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정도면 그러면 인수분해 단원에서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인수분해를 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계속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단원들 가면은 이 인수분해 공식을 다 활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어떤 인수분해를 쓰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고등부 수학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정확하고 그리고 좀 심도 있게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